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정보를 드리는 채널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요, 후유장애가 남나 안 남냐, 거기에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로 인해서 후유장애가 평가된다고 했죠. 말 그대로 노동능력 상실이 뭐냐면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얼만큼 이 부상으로 인해서 노동력이 상실되냐, 그거를 장애율로 표시를 한 건데요. 그러면 오늘은 제가 각 부위별로 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노동능력 상실률, 장애율, 이게 맥브라이드 기준에서 얼마로 표기되어 있냐, 장애가 얼마나 나올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장애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장애율은요, 한시적부터 영구적까지 의사가 책정을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장애,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1년이 남을 수도 있고요, 영구적으로 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되냐면요, 예를 들어서 월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이 10%다 그러면은 노동능력 상실 자체는 월 30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년이면 360만 원이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노동능력 상실률, 즉 교통사고로 인해서 장애가 10%가 1년 동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300만 원 버는 사람의 노동능력 상실률은 1년에 36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년이면 3,6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30년이면 약 1억 원이 되는 거죠. 물론 10년, 30년일 때는 앞으로 10년, 30년 뒤의 돈까지 미리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 이자 공제는 해야 됩니다. 보험사에서 하는 중간 이자 공제 방식은 라이프니츠 계수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중간 이자 공제를 하는 방식은 호프만 계수를 적용하게 되는 거죠. 이 라이프니츠 계수하고 호프만 계수의 차이는 단리로 이자를 계산하냐 아니면 복리로 이자를 계산하냐, 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략하게 이 장애율, 즉 노동능력 상실률이 한시적인 장애 그리고 영구적인 장애, 거기에 대해서 나올 수 있다고 했고요, 오늘은 각 부위별로 이 노동능력 상실률 맥브라이드 기준에 정해져 있는 장애율이 몇 프로냐,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지부, 그러니까 팔 쪽부터 알려드리면요, 어깨 쪽에 골절이 됐고 어깨 쪽에 운동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8%의 장애율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팔꿈치 쪽, 즉 주관절에서 장애가 남았다라고 하면은 통상적으로 13%의 장애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손목도 마찬가지로 13%의 장애율을 산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엄지손가락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왜냐면 손가락도 활용력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지손가락 그리고 새끼손가락 약 10%에서 약 3%까지 차등적으로 이렇게 장애율을 적용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운동각도가 제한이 돼 있고 다쳤을 때 그리고 수술을 했을 때는 이게 과연 1년의 장애가 남을지 2년의 장애가 남을지 3년의 장애가 남을지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가 남을지, 그거에 대비해서 금액적으로 손해배상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지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하지 부분 말씀드려야 되겠죠. 하지에는 우리가 대퇴골 쪽, 그러니까 즉 고관절이 있죠. 고관절에서는 약 12%에서 13%의 장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고관절, 골두골절 그리고 경부골절, 그걸로 인해서 인공관절을 고관절했다라고 하면은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의 영구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 쪽, 슬관절 쪽은 10%의 장애, 그리고 족관절 쪽, 발목 쪽이죠, 거기에는 14%의 장애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발가락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가락에 골절이 되고 발가락 한 개가 약간 덜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뭐 일상생활에 그렇게 큰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율도 낮게 측정되어 있어요. 대략 1%에서 3%, 뭐 6% 정도까지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슬관절에서는 10%의 장애가 인정이 된다고 했죠. 근데 제가 항상 강조했던 십자인대 파열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십자인대가 다 끊어져서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동료가 10mm 이상 나온다, 동료라는 건 무릎 흔들림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무릎 흔들림이 10mm 이상이다 라고 하면은 통상 29%를 적용하는 게 맞는데요, 실질적으로 신체 감정에서는 29%까지 나오는 경우는 없고 그의 3분의 1을 준용해서 19.3%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면 10mm 이상, 12mm, 13mm, 14mm 이렇게 밀렸다 라고 하면 보통 의사들의 소견은 재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소견이 나오기 때문에 재수술을 하고 나서 장애를 평가하자, 그런 소견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0mm 이하로 밀렸다라고 하면은 통상 14.5%의 장애율을 적용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상지부하고 하지부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몸에서 가장 중요한 척추, 우리 뼈대 역할을 하는 척추 부분은 경추부터 엉덩이 끝까지 있는 천추까지 있는데요, 여기에 골절로 인해서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 수술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압박골절, 척추가 찌그러지는 골절로 인해서 척추에 약간이라도 기형이 왔다라고 하면은 이건 장애율로 표시가 되는데요, 경추 부분 27%부터 시작해서요, 허리, 요추, 흉요부, 그러니까 허리하고 등 사이 부분요, 거기에는 32%의 장애, 그리고 엉덩이 쪽은 29%의 장애를 인정하게 됩니다. 왜냐? 당연히 척추 쪽은 몸의 뼈대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장애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부상으로 인해서 일에 얼만큼 지장을 주냐, 그게 바로 노동능력 상실률이다. 그리고 교통사고 나거나 아니면 일반 손해배상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수술을 했을 때 이 노동력
노동능력 상실률이 얼마나 높냐, 그리고 이 장애 기간을 얼마나 많이 받냐, 그리고 이게 한시장애냐 영구장애에 따라서 합의금, 즉 손해배상금이죠. 이 손해배상금이 결정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물론 제가 나중에도 천천히 말씀을 드릴 거지만요, 보통 보험사에서는요 이 장애율, 노동력 상실률의 퍼센트는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해요. 왜냐, 항상 의사들이 법원 신체감정에서 쓰는 맥브라이드 기준이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장애율, 제가 아까 말씀드린 노동력 상실률은 거의 장애율은 비슷한데 보험사하고 우리하고 이견이 있는 거는요, 이 장애 기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통상 보험사에서는요 장애 1, 2, 3년 정도밖에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많이 가면은 10년인데요 실제로 법원에 신체감정을 가면요 10년이라는 기간은 없습니다. 통상 3년 이내냐 아니면 3년 이상이냐, 3년 이상이라면 보통 의사들은 영구장애로 평가하게 돼 있죠. 근데 보험사에서는 그걸 인정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보시는 구독자분들은요 뭘 명심을 해야 되냐면, 내가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한시적인 장애로 끝날 거냐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하고 항상 상담하고 여러 군데 알아보셔라 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했듯이 꼭 여러 명한테, 전문가한테 금액 산정을 해봐라,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험사 말만 듣지 마시고요, 꼭 객관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를 꼭 산정하셔가지고 절대 손해보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